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태리에서 온 빙벽화로 잘 알려진 스카르파 팬텀 테크 HD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변기단입니다. 간만에 등산화 리뷰죠. 등산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리뷰를 하고, 그 외에도 소개 안 한 등산화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빙벽화로 잘 알려져 있는 스카르파의 팬텀 테크 HD를 가볍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렴하지 않은 워낙 고가의 신발이다 보니까 구매에 앞서 고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이스 클라이밍도 요번에 처음 입문을 했고, 전문적인 등반가는 아직 못 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실제 사용을 해보니 어떻다라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돌아올 다음 시즌에 빙벽화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빙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빙벽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빙벽화 마운티니어링 부츠라고 합니다. 왜 마운티니어링 부츠라고 하냐면은 이 제품 자체가 4,000m 이하의 모든 산에 등반을 할 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빙벽장 앞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신발을 갈아 신고 거의 직벽 같은 빙벽 등반을 하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긴 한데, 한국 등산학교 동계반을 경험을 해보니까 빙벽만을 즐기기 위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고요. 훈련을 하면서 운악산, 마지막 수료 등반은 설악산까지 다녀왔는데요, 암벽하듯이 어프로치한 따로 신고 얘는 배낭에 넣어서 챙겨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훈련 차원에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입구부터 이 신발을 신고 거의 편도 8km 정도 되는 어프로치를 걸었습니다. 걸음이 잘 안 걸어져요. 왜냐면은 사람이 걸을 때 일반적으로 발목 부분이 굽어져야 되는, 얘는 발목도 잘 안 굽어지고 이 발등 부분도 꽉 잡고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걸음이 불편하니까 속도도 당연히 느리고 그만큼 발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훈련이니까 교육이니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걸어 보니까 참 불편한 게 이 빙벽화, 그러니까 마운티니어링 부츠는 특성이 이 아래 밑창이 휘어지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제 신발을 지금 보여드리면은 일반 등산화는 이렇게 앞에 코 부분이 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걸을 때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걸을 수 있고 빨리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신발은 굽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등반을 해야 되는 신발이다 보니까 이 밑창이 굽어지면은 제대로 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단하게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 신발들은 금속 같은 게 덧대져 있었다고 했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충분히 안에 보강을 해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좀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 마운틴이라는 부츠가 가격대가 진짜 저렴한 것도 한 3, 40만 원? 그것도 2월 상품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가 9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등산화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한 30만 원대? 40만 원대 토페인. 옛날엔 70만 원이었지만 가격이 내리고 내려서 저는 2월 상품을 40만 원대에 샀는데 얘는 지금 소비자가가 99만 원이란 말이에요. 정가에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할인을 받아서 한 70만 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는데, 그래도 비싼 금액입니다. 그 돈이면은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 호카 신발을 2켤레나 사고 남는 금액이죠. 각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마운티니어링 부츠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대중적이지 않은 취미다 보니까 종류나 수량이 국내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복 투자를 제일 싫어하니까 대표적인 브랜드, 이왕 사는 거 확실하게 사자. 대신에 동계 등반에 필요한 크램폰, 아이스바일, 피켈은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를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동계반을 나올 수 있었죠. 그 장비도 뭐 제대로 된 거 구매하려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훌쩍 넘어가니까요. 당장은 이거를 좀 진지하게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장비들은 안목이 좀 생긴 다음에 제 손에 잘 맞는 걸 구매하기 위해서 밀어놓고 빙벽화만 고민을 했어요. 주변에서 경험자들 하는 얘기가 어차피 신발은 계속 하게 되면은 10년 이상 신을 수 있다고 하니 좋은 거를 사는 게 좋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램폰, 아이스바일, 피켈은 뭐 직벽 등반에서는 거의 잘 안 쓰죠. 아이스바일 위주로 하니까. 그런 장비들은 빙벽을 하러 가면은 지인들 거를 빌려서라도 잠깐이라도 쓸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되고, 신발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면 벗어 주기도 하겠지만 제 발에 맞는 거를 제대로 신어야 그 등반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신발은 중고를 사든 2월을 사든 좀 좋은 거를 사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들어서 좀 더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보다가
아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신상 좀 잘 나온 거 좋은 거 사야겠다. 마운티니어링 부츠로 유명한 브랜드 중에서 라스포르티바하고 스카르파 이 제품 중에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스카르파가 지인이 잘 신고 있다고 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저는 라스포르티바에 대한 이 브랜드 인지도가 좀 더 좋게 잡혀 있어서 그 제품을 위주로 봤었어요. 그래서 G5라고 하는 모델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고, 그 외에도 뭐 G2 모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신발들은 세 겹이 되어 있는 거죠. 이너가 하나 더 있고 삼중하라고 해서 발이 정말 시려우면은 그걸 신어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무게에 대한 부담도 있고 6,000m 이상의 이런 고산을 갈 게 아니면은 국내에선 굳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품은 제외를 하고 G5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용했던 분들의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이 앞코가 조금 더 튀어나와서 약간 걸리적거린다 라는 얘기도 있고, 빙벽카들은 다 무겁긴 하지만 이제 이 제품이 좀 가볍게 나와서 비교를 하자면은 무게가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근데 걔를 선택하려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부에 보아 다이얼이 있어서 좀 편하게 신고 벗기 위해서 보아 시스템이 달린 제품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웹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는 이미 G5 에보라는 신제품이 작년에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전시회에서 출시를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국내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다음 시즌이나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공식 수입처인 세레토레 쪽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음 먹고 큰돈 들여서 사는 신발인데 왠지 다음 시즌에 신상이 나온다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 신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쪽에 있던 보아 시스템이 바깥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좀 걸려서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잠바란에서도 마운티니어링 부츠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이미 개선이 돼서 보아 시스템이 밖에 달려있는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할인도 최소한 40%? 거의 소비자가는 비슷하긴 한데 할인율이 꽤 커서 한 50만 원대인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잠발란 등산화를 신고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 눈에는 안 이뻤습니다. 예뻐야 좀 구매욕이 생기는데 잠발란 특유의 약간 투박함?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코오롱 등산학교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께서 스카르파에 대한 리뷰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요 전 모델인 구형 스카르파를 착용을 하고 계신데 신형이 나왔고 팬텀 구형 모델부터 이제 팬텀까지 착용을 하고 요번에 팬텀 HD가 나와서 비교를 하는 그런 글을 봤는데, 편의성을 떠나서 무게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무게가 제가 처음 고려했던 G5 같은 경우는 855g이거든요, 한 짝에. 근데 얘는 730g이에요. 그러니까 경량화가 어마어마한 거죠. 한쪽에 125g이고 양쪽 다 합쳐서 한 족에 250g이니까 이 250g이라는 수치는 장비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발에 착용하는 장비인 만큼 여기다 크램폰을 착용하면은 무게가 훨씬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가 늘어나면 발의 민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구매를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무게였습니다. 제가 아직 빙벽이나 이런 쪽은 깊이 빠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캠핑이나 백패킹 하다 보면은 결국에 최종 선택은 좀 더 기능이 좋으면서 가벼운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무게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제품을 살펴보면은 측면부터 앞부분 안쪽까지는 전부 러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프로치를 걸으면서 앞부분을 많이 좀 부딪혔는데 약간의 찍힘 정도는 보이지만 어디 하나 찢어지거나 그런 데는 없고요. 밑창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이 진짜 원래는 칼각이었거든요. 한 20km 걸었더니 많이 뭉개졌어요. 좀 아껴줘야 되는데. 윗부분은 PU로 코팅이 되어 있고 방수는 물론 방풍, 투습까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퍼는 방수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전 모델은 지퍼가 앞에서 올라와서 옆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신고 벗기 약간 불편했던 것 같은데, 사선으로 바로 올라가면서 좀 더 쉽게 신고 벗기 편하도록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품명은 팬텀 테크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냥 팬텀 테크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 사이트는 찾아보니까 신형은 HD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할 때 보니까 이전 구형 2월 모델인데 사진이 얘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름은 그냥 팬텀 테크로만 돼 있고, 신형 제품을 구매하시려면은 꼭 확인을 해보세요. 무턱대고 쇼핑몰에 있는 사진만 믿고 구매했다가 구형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텀 테크 HD라고 돼 있는 모델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상단에는 H 드라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신축성이 있고 방풍이 잘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내부는 프리마로프트로 충전이 돼 있어요. 발등 부분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프리마로프트 골드랑 좀 여러 가지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보온력을 높였고요. 신어 보니까
활동을 할 때는 안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발이 시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중화하라고 해도 발이 시려운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안에 좀 동계올 두터운 울 양말을 신으면은 그나마 좀 추위를 덜 타실 수 있고요. 이중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겉에 부분이 있고 얘를 벗겨내면은 속에 신발끈이 보입니다. 이렇게 신발끈을 조일 수 있고, 앞에 보면 레이스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품 때문에 처음에 이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착용을 했는데 나중에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레이스락이라는 게 기본으로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 처에 알아보니 원래는 제품 박스 안에 들어있거나 여기 묶여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구매 처에다 문의하고 본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결국에는 추가로 제품을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달고 있는 거는 구형입니다. 구형이라서 좀 사이즈가 크고 위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장단은 잘 모르겠어요. 써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이즈가 작아지고 위에 그 코드락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이제 받아보고 나니까 구형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제품 구매하시면은 안에 요 레이스락이 동봉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신발에 달려 있지 않으면은 안에 택에 달려있는 봉투에 보면 레이스락 설명서가 있고 거기에 여분의 그립 한 쌍과 레이스락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구매하시면 꼭 확인을 해보시고 없으면은 요청을 하셔서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있으면은 좀 더 단단하게 잘 잡아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신발끈 조이거나 풀 때도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이니까요.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밑창은 비브람인데요. 아무리 비브람이고 빙벽화, 마우티니어링 부츠라고 해도 눈에서는 스텝을 잘 하면은 미끄러지지 않지만 얼음에서는 미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음 위에서는 반드시 크램폰을 착용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일반 등산화랑 마운티니어링 부츠랑 차이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앞이랑 뒷부분에 크램폰을 걸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창이 휘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꼭 확인하셔서 빙벽을 하실 때는 제대로 된 빙벽화를 신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교육 중에 이제 빙벽화가 준비가 안 돼서 등산화에다가 어거지로 크램폰 끼워서 사용하는 분도 계셨는데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요. 단단하게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벽을 찍을 때 많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힘도 잘 못 주고 등반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270을 주문해서 신었다가 42 사이즈가 270이거든요. 신었다가 발 앞부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한 사이즈 작은 265를 주문을 했어요. 사이즈는 41.5죠. 제가 대부분 등산화는 270을 신는데 빙벽화 같은 경우는 발이 너무 돌면은 아무래도 좀 지지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타이트하게 신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매를 하실 때 등산화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운티니어링 부츠는 꼭 신어보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택배비를 감수하고서라도 신어보고 발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은 반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발을 샀으니까 최대한 뽕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과연 아이스바일과 피켈 크램폰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꽤 말이 길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마운티니어링 부츠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